안녕하세요. 자, 좀 늦게 시작을 했죠. 지금 이제 7시가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왜냐면 6시 50분에 우리가 수업을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인강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도 하여튼 6시 50분에 시작을 합니다. 수목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아마 수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7시 5분에 시작을 할 거예요. 왜냐면 6시 50분부터 7시 5분까지는 테스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전주에 배운 내용들 테스트 문제지가 배부가 될 거고, 우리 노량진 모두 듣는 학생들도 문제를 좀 푸시고, 그리고 문제에 대한 정답지까지는 제가 같이 배부해 드리는데 해설지는 이거는 제 카페에 올라갑니다. 이유에 대해서 묻는 학생이 많아요. 그것도 올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일단 제 문제는 굉장히 값진 문제들인데 문제를 이렇게 배부를 해설지까지 다 해드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걸 고스란히 모아서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회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문제를 수합해 가서 마치 지 문제인 것처럼 어느 문제집에 이게 껴서 들어갑니다. 우리가 성심성의껏 만든 그런 문제들이. 그래서 해설지는 일단 배부 안 하게 되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좀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작업하기가 힘들어서 그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해요. 카페에 들어가셔갖고 거기 창에 들어가서 해설지를 그냥 다운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사실 이제 공부 열심히 이제 수업 듣는 학생들은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는 거 잘 풀릴 겁니다. 해설지가 필요 없이. 굳이 필요한 해설들만 이렇게 참조하시라고. 그래서 그거는 카페에다가 별도로 해설지는 올려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이제 필기노트 우리 수업 강의 첫 시간. 필기노트 강좌는 3가지 강좌가 열릴 거예요. 이제 7, 8월에 지금 시기상조죠, 좀 사실은. 요거 수업은 원래는 9, 10월에 개강이 돼야 되는데 지금 7, 8월에 당겨서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실강을 포기하고 오히려 인강 학생들을 위해서 이걸 개강을 하는데, 지금 아마 집에서 인강을 듣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혹시 초심자가 있을 수 있어요. 처음 공부 시작한 학생들, 국사 지식이 어느 정도 된 학생들, 한국사에 대한 지식이, 이런 학생들은 뭐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아마 한국사 지식이 조금 떨어지는 학생들, 그러니까 아직까지 공부를 많이 안 했다, 이런 학생은 조금 버거울 수도 있어요. 왜 버겁냐면은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두꺼운 책을 보는 것보다 내가 지식이 짧으니까 얇은 책을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뭐 200페이지가 안 되니까 필기노트를 선택을 해서 처음부터 이걸로 계속 돌리는 학생들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런 학습 방법에 대해서 조금은 반대하는 입장이긴 한데, 왜 그러냐면은 이 필기노트에는 가장 결정적인 결함이 하나 있죠. 사료가 없어요. 근데 지금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게 이제 사료형 아니면 지문제 시험 문제가 지금의 트렌드. 요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무려 18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국가직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고려하면은 사실은 사료를 같이 보면서 가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 우리 학생들의 니즈가 얇은 책을 선호하다 보니까 사실은 필기노트 요것만으로 그냥 계속 돌리는 학생도 있고, 물론 수업을 잘 듣고 필기노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학생들은 뭐 새로운 사료를 보더라도 그 안에 키워드를 찾아서 문제를 풀 수는 있습니다만, 문제가 뭐냐면은 그게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또 나중에 이제 9월 달에 개강하는 완전 사료 정복, 뭐 사료집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봐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긴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 필기노트에 약간 그 사료에 없는 그 흠결, 그 다음에 또 기본서는 또 방대하잖아. 너무 또 정리가 안 되잖아. 또 기본서의 방대함. 사실은 그 접점, 그 끝점을 찾은 게 공식 끝 개념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페이지가 전체가 46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거기 사료가 다 들어있거든요, 내용들이. 그래서 사실은 제가 끊임없이 하도 고민을 해요. 여러분들이 필기노트만 계속 무한반복하는 학생 많은 거 압니다. 근데 그래도 되기는 내용은 다 이해할 수 있는데, 반드시 그런 학생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꼭 완전 사료 정복, 사료집을 꼭 한번 보세요. 그런 학생들은. 이제 카페에 이제 며칠 전에 질문 계속 올라온 글 중에 뭐가 있냐면은, 선생님, 저는 기본서를 갖고 공부했는데 완전 사료 정복을 안 봐도 됩니까? 결론은 안 봐도 돼요. 근데 완전 사료 정복은 단지 이제 사료만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책을 나중에 이제 새로 나오면 알겠지만 사료에 대한 이제 면밀한 해설들이 다 들어가 있고, 또 하나가 사료가 어떻게 문제로 접근되는지 여기에 대한 해법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료를 보고 사료형 문제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훈련을 시키는 책이 완전 사료 정복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기본서를 본 학생들, 내가 기본서를 보면서 수업 시간에 정리해주는 사료까지를 다 봤다, 이런 학생들은 안 봐도 됩니다. 완전 사료 정보를 꼭 봐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필기노트로 만약에 계속 돌리겠다, 이런 학생들은 완전 사료 정보, 그걸 꼭 반드시 보기를 권장해 드리고요. 요 수업 시간 지금 이제 진짜 OT를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OT에서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필기노트만으로는, 이것만으로는 물론 운이 좋으면 만점도 받을 수 있고, 만점 받았다는 제 카페에 합격 수기도 있어요. 이것만 계속 봤더니 다 있어서 만점 받았다. 맞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안정적인 여러분 고득점 만점을 먹기 위해서는 완전 사료 정복을 같이 여러분이 봐두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완전 사료 정복은 올해 다음 달입니다. 바로 한 달 정도 후죠.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그때 출간돼 나오니까
작년에 처음으로 그게 문제까지 탑재가 된 채로 약간 두꺼운 사이즈로 해서 출제가 됐는데 처음에 이제 급하게 작년에 일단 내놓다 보니까 문제에 약간 오탈자, 오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몇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것들을 다 수정을 하고 문제도 이제 거의 뭐 풀체인지까지는 아닌데 문제는 그거는 뭐 예제니까요. 문제를 많이 체인지를 했습니다. 전체 내용들을. 그래서 아마 작년에 아마 본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실망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문제 오류 오탈자가 대략 한 10몇 문제가 아마 있었을 거야. 총 500문제 중에 거기도 500문제가 탑재가 돼 있는데 확률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일반 문제집 오류에 비해서는. 근데 그래도 하여튼 이번에는 그런 것까지 면밀하게 하여튼 다 잡아서 하여튼 오탈자 오류 없는 그런 책으로 하여튼 8월 달에 나올 테니까 하여튼 필기노트로 이걸 기본서처럼 해서 공부를 시작을 하겠다. 반드시 사료집을 보셔라. 이 말씀을 제가 하여튼 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필기노트는 굉장히 어떤 내용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이게 원래는 필기노트가 아니라 이게 필로라고 하는 게 우리 저희 전모 선생님 때문에 이게 고유명사와 비슷하게 돼서 이름이 필기노트로 바뀌었지. 원래 제 필기노트의 원래 이름은 서브노트였어요. 원래가. 뭐 같은 의미긴 하죠. 서브노트라고 하는 게. 자, 제가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수업을 하면서 필기가 상당히 내용이 많은데, 자, 중요한 건 기본 강의를 들었던 학생은 뭐 아시겠지만 이 필기노트가 왜 원조일 수밖에 없냐면 제 수업과 이 필기노트가 내용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제 필기 내용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거랑 비슷하게 나온 필기노트가 되게 많아요. 그거 다 이 책 뺏긴 겁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만약에 정말로 이 필기노트라고 본인 필기노트라고 하면은 본인 필기하고 수업이랑 내용이 일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정확히 일치하는 게 이 책이에요. 제 수업과 일치하는 게. 결국 제 거란 얘기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막 다 베꼈어요, 사실은. 강사들이 갖다가 막 베끼고 이러다 보니까 좋으니까 내용이. 근데 이거는 그리고 한 번에 나와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해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수업 시작하면 알겠지만 정확히 일치합니다. 제 수업과 그다음에 내용 순서와 그리고 또 하나가 요 필기노트의 내용이 3박자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요약 정리, 자, 요걸로써 내용을 압축 정리한다. 여기서는 요거보다 좋은 책은 감히 말씀드린 건데 없을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내용이 빠진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 필기노트만 보면은 지엽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 커버가 됩니까? 라고 또 이 질문 많이 올라왔는데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다 커버됩니다. 내용이 없는 건 없어요. 없는데 다만 수업을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필기노트는 그런 것들을 압축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뭐겠어요. 수업을 안 들으시면은 이 내용만 보면 여러분들이 물론 수업 듣고 나서 나중에는 필기노트만 무한 반복하시면 되긴 하죠. 근데 내용을 모르고 그냥 필기노트만 이렇게 보면은 내용은 정리가 깔끔하게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놓치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좀 감안을 여러분이 하시고 반드시 하여튼 요거는 수업 내용을 한 번 정도 필기노트만 갖고 공부하는 학생 얘기하는 거야. 기본서를 들으면서 필기노트를 정리하는 학생들은 아니에요. 다만 필기노트만 갖고 공부하는 학생들 요 강좌를 기본 강의로 해서 내가 이게 60강 정도가 될 텐데요. 60강 정도에 다 끝내겠다 라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당부드리건데 반드시 하여튼 수업을 한 번은 끝까지 들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필기노트를 무한 반복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자, 얘랑 형제책이 하나 있죠. 빈칸 노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른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이랑 똑같은 책입니다. 뭐가 달라요? 구멍을 막 뚫어놨어요. 중간중간에 빈칸을. 왜? 암기하시라고, 암기 연습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가 잘 안 되는 학생들은 나중에 필기노트를 한번 보신 다음에 빈칸 노트를 갖다가 거기다 빈칸 채우기 그런 연습들을 하시는 것도 암기에 도움이 돼요. 이게 뭐 책 가격이 부담이 되는 책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절대 책 장사 안 해요. 책을 사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이 필기노트를 이용하는 학습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빈칸 노트를 나중에 사다가 거기다가 이제 채워넣는 거야. 공부 한번 끝나고 나면 복습하는 식으로 해서 여기 빈칸 넣는 거 이거 자체가 이제 암기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빈칸 노트 강좌는 여러분 정상적으로 이제 9월 달에 9월 10월에 그때 이제 다시 또 이렇게 단과 강좌로 개강을 합니다. 수업 내용은 뭐 내용이 다른 건 아니겠지만 다만 빈칸을 채워나가는 거니까 이거랑 조금 다르겠죠. 그죠? 그거 채워나가면서 이제 암기를 계속 훈련시키는 그 강좌가 9월 10월에 열립니다. 그리고 11월 12월에는 압축 강좌가 열릴 거예요. 요 강좌는 60강 근데 11월, 12월에 열리는 필기노트 강좌, 그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는데, 그거는 압축 필기노트라는 강좌로 열릴 텐데, 그건 한 40강 정도가 될 겁니다. 더 압축시켜주는. 자, 우리 기본서 강좌가 100강이 넘어야 108강에서 109강. 그 다음에 요 강좌가 그거보다 절반 조금 넘는 60강.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압축 필기노트가 40강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합격 마무리라고 하는 마무리 강좌 요게 한 20몇 강 이렇게 24강에서 25강 될 거예요. 이렇게 점점 압축되는 강좌가 앞으로 계속 있을 텐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요게 이론 강좌 압축 강좌입니다. 점점 압축이 되는 그 단계에 맞춰서 다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중에서 완벽하게 내가 정리가 됐다면
뭐 압축 강좌 이렇게 필요가 없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필요에 따라 내가 내용적인 면에서 좀 단단하게 압축을 해서 그리고 한 번에 빨리 돌릴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강좌를 개강해 드리는 거니까 우리 인강하는 학생들도 헷갈리지 말고 강좌 선택을 할 때 나한테 맞는 강좌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필기노트는 아예 초심자도 있겠지만 아예 초심자보다는 어느 정도 공부가 된 학생들한테 훨씬 더 하여튼 이게 되게 유용합니다. 내용적인 면에서 이제 한 번 정도 이제 흐름을 잡았다면은 이제 암기를 더욱더 탄탄하게 하고 그리고 문제에 대한 적응 능력을 키우는 그런 게 학습 목표예요. 거기에 좀 이렇게 치중을 해서 공부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OT 과정. 나 사진 이거밖에 없나? 나 진짜 이렇게 생겼나 싶네. 나 거울 볼 땐 이렇게 안 생겼거든요. 자.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에서 이제 석사과정 그 조선 후기사를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뭐 아시는 학생은 알겠지만 저희 지도 교수님이 현재 국사편찬위원장 조광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이에요. 메인스트림 주류입니다, 주류. 자, 그 다음에 뭐 말이 많은데 이게 팩트입니다. 이건 사실이고요.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해갖고 전체 유료 수강생 기준으로는 뭐 실강생 수에 대한 논쟁이 막 학생들 사이에 있는데 이거 정확한 얘기입니다. 만약 의심이 가면 이건 학원에다 문의해 보십시오. 학원에서 데이터를 다 뽑은 거니까 이거. 요즘 이거 함부로 못 써요,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또 팩트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제일 처음에 필기노트를 첫 장을 펴시게 되면 뭐가 있냐면 요게 나와 있죠. 2005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100% 적중. 그거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다른 모든 필기노트가 100% 적중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공무원 시험에서 100% 적중한 유일한 수험서는 시정식 한국사뿐입니다. 이거 팩트입니다. 여러분 제 별명, 애칭으로 학생들이 불려준 별명 되게 많은 거 아시죠? 2014년에는 흑요석의 요정, 그 다음에 창왕도사, 전복도사, 그 다음에 발해국왕사까지 해갖고 별별 희한한 어떤 별명들이 많았는데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최근에 발해국왕사는 발해국왕, 군왕에서 국왕이 된 거. 전 노량진 수험서 중에서 우리 책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점을 찾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한 2018년 정도가 될 거예요. 자,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책은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기본서 중에서는 가장 먼저 제가 공식 끝을 5월 달에 내놨죠. 국가직이 시작도 안 됐는데 제가 2020년 1년판을 내놨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 국가직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할 때 저는 혼자서 유의하게 전혀 그럴 필요 없다. 국가직에서도 단 한 문제도 빠져나가지 않을 거다 하고 책을 내놨어요. 모험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태까지도 단 한 문제도 빠져나가지 않았지만 이번 국가직 시험에서도 역시 독도 문제, 그다음 제왕운기, 사료까지 해서 단 한 문제도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거 하나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국내 유일에 하여튼 이거 100% 적중 기본서 요게 팩트입니다. 유일이라는 말 이거 주목하세요. 이 책뿐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자, 공무원 수험과 이거는 좀 낯간지러워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단계별 실력별 맞춤형 커리큘럼. 우리 책은 여러분이 뭘 원하던 시리즈 안에 다 있어요. 이게 의외로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런 것들이 많은데 자, 사료를 원하면 사료, 단원별 문제집, 문제 작년에 문제집을 정확히 400권, 500권 사이즈에서 이거를 뭐지? 이건 뭘까요? 자, 단원별 문제집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집 동영까지 포함을 해서 자, 전체 어떤 이 문제 중에서 400문제, 500문제 시리즈 중에 문제집을 3권 이상 내놓은 강사는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강사들이 이제 머리 쓰느라고 보통 10회 모의고사 묶어서 뭐 봉투 모의고사 그래봐야 200문제예요. 우리 천기누설에는 500문제가 탑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동영 모의고사에는 20회 모의고사 400문제씩 작년에 2개를 내놨어요.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에 문제를 봤던 학생들도 그 다음에 우리야말로 이게 팩트인데 100% 문제를 다 체인지합니다. 전체를. 아예 전체 1000몇백 문제를 다 체인지를 해요. 그게 체인지 되는 게 여러분들은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문제를 하루에 내가 강의를 한다고 쳤을 때 전 최고 베테랑인데 문제를 만들면 몇 문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하루에? 하루에 한 문제 만드는데 나오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완전 생판으로 만든다. 사료를 갖다 놓고 문제를 제작을 해. 오류 없이 딱 만드는 거 얼마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그러니까 그날 컨디션이 좋았다. 그러면 한 문제 만드는데 30분에서 40분이 걸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0문제를 하루에 제작을 한다. 얼마 걸려요? 보통 사람 1시간 이상 걸려요. 한 문제 만드는데 제대로 만들려면 10시간 이상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매일매일 문제를 그렇게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그러면 1000몇백 문제가 나오려면은 밤잠을 설치면서 문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9월부터는 계속 문제 제작에 들어가요. 1월 문제풀이를 위해서. 그런 것들이 모여서 나중에 1월 달에 12월 말에 뭐 우리 천기누설. 올해는 이제 천기누설로 안 나올 겁니다. 올해는 좀 이렇게 직관적으로 좀 여러분 접근하기 쉽게 말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다 전부 다 말을 쉽게 그냥 단원별 문제집
그다음 뭐야? 모의고사 문제집. 시리즈 1, 시리즈 2 아마 올해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쉽게 올해는 좀 눈높이를 다 낮추고 그리고 이제 왜냐면 7급이 내년부터 없어져요. 올해부터 없어졌어요. 아예 한능검으로 대체가 돼서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9급 학생들이 이제 이걸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눈높이를 맞추는 방향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전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한 1년 전부터 시스템이 다 전환이 돼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7급 이제 내용이 다 삭제가 되고 오히려 9급에 맞도록 거기에 맞게 물론 여러분 경찰 간부를 준비하는 학생도 아마 있을 거고 이 안에는 좀 이제 그 수준이 높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그럼 빠지지 않습니까? 장담하건대 단 한 문제도 안 빠져요. 자, 눈높이는 낮추되 문제는 빠지지 않게 하는 거 놀라운 기술인데 20년 그래도 강의 노하우인데 제가 그거 못하면 그만두고 나가야죠. 연기자가 연기 못하면 그만둬야죠. 강의하는 사람, 강사가 예를 들어서 문제 못 맞추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문제가 펑크 나고 그리고 의지가 떨어지고 열정이 떨어지면 그만둬야 돼. 아직까지는 남아있어서 올해 하여튼 총 전체를 다 전환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한 문제도 빠져나가지 않되 올해는 전부 다 라이트하게 낮추는 이런 것들을 우리 연구원 전체가 다 이제 다 체질 전환을 다 했어요. 이 9급에 맞게. 하여튼 앞으로 기대하셔도 좋은데 나오는 모든 문제나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 절대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하나가. 자, 우리는 뭘 원하든 여러분들의 커리큘럼이 다 들어있어요. 뭐 마무리 교재까지 테마별 그리고 뭐 OX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못 찾아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이 아니 물어보세요. 카페에다가 네이버 카페에 들어와서 물어보시면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릴 거고요. 한 몇 년 전까지는 또 우리가 답변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제가 사실은 게으른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이 답변을 하고 이러는 것들이 잘못 자칫하면 어떻게 돼 이게 완전 그 난장판. 소위 얘기하는 이번에 한번 느꼈어요. 또 수험생들의 이게 난장판이 될 수 있어서 제가 사실은 저녁에 이상한 글 올라오면 2시에서 12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는 항상 제 카페에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다 삭제하고 다 뭐 별의별 놈 다 들어와요. 막 신천지 들어와서 막 홍보하고 이 안에 죄송합니다. 신천지를 제가 모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카페 같은 한국사 카페에 들어가서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심지어는 경쟁 강사가 개강 강좌를 우리 카페에 올리고 이지랄까지 나더라고. 경쟁 강사인데 지 개강하는 걸 우리 카페에도 홍보하면 어떡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걸 뭔 얘기인지 알아? 감자탕 집이 오픈을 했다고 남의 감자탕 옆에 있는 감자탕집 가서 이 감자탕으로 와라 맛있다 이거랑 똑같은 건데 이거는 내가 보기엔 상도에도 어긋나고 이 상식에서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전부 다 삭제하고 별의별 일이 많은데 이번에 이제 전반적으로 또 바꾼 게 우리가 카페 운영 시스템을 다 바꿨습니다. 제가 이번 주말 정도로 전후로 해서 이제 카페 운영 원칙을 정할 거예요. 그동안 원칙도 안 정했어요. 일부러. 좀 이렇게 학습하는 거에 방해될까봐. 그래서 원칙을 좀 정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제가 좀 잘못 생각을 했구나. 뭘 잘못 생각했냐면, 난 학습 질문과 커리에 대한 응답만 잘해주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학생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거에 대한 벽이 있는 거야. 질문하는 것도 벽이 있고, 그렇잖아. 우리 연구원 선생님들 답변 다는 것도 아무래도 직원들이니까. 우리 연구원 선생님은 조교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하고 나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서 막 막말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연구원 선생님들은 조교가 아니라 정식 직원,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평균 연령이 40이 넘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거기 가서 무슨 막 우리 뭐 그 여자 선생님한테 막 작업질하고 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지 마세요. 맞아요. 잘못하면. 하여튼 연배도 있으시고 굉장히 실력도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월화수목 현재까지는 금요일까지 답변을 달았는데 이제는 토요일도 답변을 해드립니다. 당직제로 해갖고 토요일도 답변을 달게 이렇게 했고 저는 토요일 일요일도 답변을 다 해드려요.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게 오해가 아니라 잘못 이해를 했구나. 여러분들에 대해서 뭘 잘못 이해했냐면은 오히려 나는 내가 직접적으로 답변을 달아드리는 것 자체가 글쎄 여러분들한테는 부담이 되거나 또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잘못 오히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시스템을 다 바꿨어요. 그래서 그 일요일은 빼고 일요일은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빼고 나머지 월화수목금토는 실시간으로 친절하게 하여튼 연구원 선생님들이 답변을 달아드릴 테니까 질의응답, 그 다음에 강좌 커리 그리고 그 학습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달아드린 경우도 있고 연구원 선생님들이 달아드린 경우도 있는데 꼭 신영식 선생님만 답변해 주세요. 이런 학생이 있어요. 그럼 제가 또 그 얘기 들으면 또 답변을 해줘야죠. 답변해 드리는데 우리 연구원 선생님들이 다는 답변도 훨씬 더 전문가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학원의 행정과 시스템에 대한 이런 것들은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저는 막말로 얘기해서 이게 노량진 모드인지도 오늘까지 몰랐어요. 오늘 알았어요. 오늘. 이게 노량진 모드라고. 어떻게? 카페에 글 올린 학생 때문에 알았어요. 노량진 모드인데 이거 책을 구매를 못하는데 어떡하나요? 지금 현재 아마 이 책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책방이랑 그 다음에 그 커넥트북에서는 구매가 안 됩니다. 예스24나 다른 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것도 말씀 좀 드릴게요. 아니, 말씀 상관없잖아요, 이거는. 얼마 전까지 학원의 어떤 이 자금 이런 것 때문에 이 회사가 박영사, 얘네도 영세 출판사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대학 교재들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대한민국 5대 메이저 출판사 중에 하나야. 여기서 아무나 책도 안 내줘요. 참고로 얘기하면. 대학 교수들 외에는 교수급 외에는 안 내주는 데예요, 여기서. 근데 여기 출판사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대금 수수나 이런 거에 대한 원칙이 있어요, 얘네들도. 근데 대금이 이렇게 지불이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다 되긴 했는데 그 전에 감정적인 골이 생겼나 봐요. 이 커넥츠북이랑.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갑이라고 생각하고 커넥츠북도 갑이라고 생각하니까 둘이 뭔가 감정의 골. 내가 화해를 시키려고 하는데 내가 화해가 안 돼요.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사실 학생들이 혹시 마일리지, 그 다음에 또 포인트, 이런 걸로 해서 구매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나는 그걸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조만간에 되긴 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불편하시겠지만 이게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박영사 직원도 아니고 그다음 커넥츠북 직원도 아니니까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어요. 트라이 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하여튼 가급적이면 가능한 한 되게 하는데 우리 특히 인강학생들 구매 못한 학생한테 미안한데 그래서 일단 오늘 들어가는 파트 선사 파트는 지금 아마 PDF로 아마 올라가 있을 겁니다. 오늘까지 그거 한번 보시고 요즘 근데 뭐 예스24나 이런 데도요 하루 만에 배송 또 당일 배송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요 양해를 부탁을 드려요. 하여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어쨌건 뭘 원하든 우리는 커리가 다 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 필기노트의 구성과 특징 뭐냐면 사용법, 사용 설명서 이걸 좀 설명해 드리고 들어갈 거예요. OT에서. 이쁘죠? 제가 디자인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이제 편제가 돼 있습니다. 안에 내용 자체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뭐 글씨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이 호가 엇갈리더라고요. 이게 좋아하는 학생도 있고 별로 안 좋아하는 학생,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사람마다 이게 엇갈릴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래도 여러 가지 글씨체 중에서 가장 그래도 눈에 좀 잘 들어오게 그리고 편안한 글씨체를 나름대로 선정을 한 건데 글씨가 또 크다 작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글씨도 더 이상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게 페이지가 두꺼워지죠. 필기노트의 원래 역할을 못하고 또 더 이상 작아지게 되면 또 잘 보이지가 않아. 가독성이 떨어져서 이것도 여러 가지 어떤 이 1, 2, 3, 4 이 전체를 두고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한 겁니다. 한 가지 좀 양해의 말씀을 구할 거는 고려를 한다고 했는데도 이게 스프링 처리를 하게 되면 몇 페이지가 잘려요. 이게 스프링 처리를 하게 되면 이거는 박영사의 경험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몇 번에 걸쳐서 하여튼 얘기를 했는데 다는 아니에요. 몇 페이지가 잘려요. 이게 잘리는 부분이 생겨서 그거는 지금 현재 조판을 조정을 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걸 뭐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아마 이게 보완이 되겠지만 보완을 어떤 식으로 할지 왜냐면 판이 밀리면 어떻게 돼 페이지가 바뀌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상당히 좀 고민스러워요 사실. 그래서 현재는 일단 임시 방편적으로 그 페이지를 PDF로 올려들었으니까 거기 잘려나간 글씨나 이런 것들은 좀 PDF 그거 좀 참조해 가면서 수정을 해주시는 방법밖에 없고 왜냐면 그걸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전체가 다 줄어들고 판이 줄어들고 이러면은 하여튼 다 엉클어져요 전체가. 그렇다고 페이지가 바뀔 수도 없는 상황이라 하여튼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뭐 다음에 하여튼 판이 나올 때는 그런 일 없도록 또 다시 한번 각별히 주의를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내용들. 그래서 요 내용들 이렇게 여기 봐봐. 이 색깔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고 그다음에 녹색이 있어요. 세 가지가. 제가 그전에 색깔을 더 여러 가지 쓰다가 눈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색깔을 세 가지로 고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이 빨간색이랑 파란색은 이러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차이 없어요.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빨간색 파란색은. 선생님 그럼 왜 빨간색 파란색 차이를 뒀나요? 다 빨간색으로 했더니 눈이 아파. 다 파란색으로 했더니 우울증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을 적절히 썼어요. 다 중요한 겁니다. 빨간색 파란색은. 그거보다 한 단계 덜 중요한 거 요거는 녹색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됐죠? 하여튼 이렇게. 그러니까 빨간색, 파란색, 녹색이라고 하는 건 저도 실제로 수업 시간에 여러분 핑크 다른 강사들 안 쓰는 명목이죠. 주황인데 형광 주황. 그 다음에 노랑. 그 다음에 연두인데 형광.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보통 사용을 할 때 덜 중요한 걸 이야기할 때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걸 얘기할 때는 제가 노랑이나 주황이나 핑크를 사용을 하고 그거보다 조금 덜 중요할 때 제가 이 녹색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뭐 외우지 않아도 된다. 그거는 이제 흰색으로 선이나 이런 걸 연결할 때 강조 포인트는 바로 이 파란색을 사용을 합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이 판서에 대해서 많은 강사들이 저를 따라서 판서하는 사람이 있는데 따라하지 못하는 게 제가 예전부터 서예를 많이 한 데다가 원래 글씨를 원래 잘 썼어요. 원래 저기 초등학교 다닐 때 왜 이렇게 큰 대자보에다가 뭐 이렇게 쓰는 사람 있잖아. 항상 제가 유일하게
다른 사람이 쓰기도 했는데 다 마음에 안 드니까 다 저시키고 이랬어요. 그래서 혼자 대자보 쓰고 혼자. 심지어는 옛날에 무슨 탐구활동 보고서 같은 거 해갖고 저기 그 대자보 같은 거 해갖고 뭐 하잖아, 발표하잖아. 저한테 다 의뢰가 들어왔어요. 돈도 안 받고 내가 해줬어요. 그거 다 일일이 해서. 그래서 판서는 제가 원래 글씨가 좀 이뻐요. 생긴 거랑 다르게 하여튼. 그거는 우리 마누라도 되게 특이하더라고. 당신 글씨 보고 결혼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글씨를 원래 잘 써요. 제가 원래 쓰는 글씨가. 원래 필체 자체가. 그래서 그거는 오랜 습관에다가 탁월한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판서를 할 때도 저는 그냥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강학생들에 의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칸을 좀 맞춰 쓰는 데다가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제가 그냥 색깔 넣지 않아요. 아무 생각 없이 잡히는 대로 백목을 쓰는 게 아니라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필기노트 안에는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중요성에 따라서. 그리고 이렇게 박스 안에 제가 뒤에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노란 박스로. 요거는 이제 보조 단어 뺀 건데 요 내용 안에서 설명해야 될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따로 보충 설명이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필기 노트는 이거의 특성이 뭐야? 물론 이 안에 설명들도 많이 이렇게 제가 중간에 설명하는 것도 들어있지만 요약 압축 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로 빠져 있는 걸 할지라도 뭐 물론 대강 볼 것도 있긴 해요. 제가 얘기하겠지만 중요한 내용이 많겠죠. 그 안에. 정작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전부 다 삭제했을 거 아니에요. 그치? 이 안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것도 같이 봐두시기 바랍니다. 보조단에 있는 것도. 지금 나오죠. 파란색 중요 내용. 빨간색도 뭐 중요 내용이야. 초록색 부연 설명. 좀 이거보다 떨어지는 거. 빨간색 필수 암기 내용. 그럼 선생님 중요 내용과 필수 암기 내용 다 봐야 된다는 얘기죠. 둘 다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메모. 뭐 중요한 개념도 있지만 인물 사건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부연 설명도 있고 다만 본문에 들어가기엔 애매한 것들은 다 보조단으로 빼놨습니다. 본문에 대한 설명도 있고요. 자, 이 적중 내역을 제가 이렇게 하나 실어놨어요. 필기노트라도 다 적중이 된 내용들인데 요거는 이제 뭐 박스형 문제는 아닙니다. 조선후기 사학 관련된 문제. 여기에 핵심 내용이 뭐냐면 서학과 관련된 내용으로 해갖고 자 이게 뭐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자, 이승훈이 북경에서 영세를 받았다. 아직 안 배운 내용이지만 1784년에 이승훈은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동지사를 따라갔다가 베이징에서 구배아 주교한테 처음으로 영세를 받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서학은 천주교를 얘기하는 건데 자 맞는 얘기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윤지충 사건을 계기로 하여 기해박해가 일어났다. 윤지충 권상현의 신주 소각 사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신주를 불살라버리고요. 그리고 천주교식으로 제사를 지냈는데 바로 이 사건은 1791년 정조 때입니다. 진산 사건이라고 그래갖고 진산감형에서 윤지충 권상현이 처형당하는 자 이걸로 끝나게 되는데요. 여기는 기해박해라고 하는 거는 헌종 때 있었던 1839년에 일어난 박해거든요. 필기노트 안에 내용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윤지충 권상현의 신주소각 사건 박스 안에 이 필기노트 그대로 발췌해 놓은 거예요. 1791년 내용들이 있고요. 여기는 요것만 발췌해 놨는데 기해박해도 있습니다. 뒤에 다 1839년 전혀 해당 사항이 없죠. 정답은 2번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안정복이 천주교를 비판하는 천황문답을 저술하였다. 필기노트 안에 천황문답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것도요. 천주교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최초의 한국인 신부 김대건이 귀국하여 포교 중에 순교하였다. 이게 1846년 병호박해를 얘기하는 건데 요 내용도 역시 필기노트에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안 빼고. 근데 내용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빠진 내용이 전혀 없어요. 자, 요것도 이제 2019년 문제 태종 때의 정책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섬서를 두어서 집회인 저하를 발행하였다. 역시 박스 안에 자섬저하고 해서 고려 공양왕 때 집회 저하가 처음으로 발행이 됐고 조선 태종 때 이제 사섬서에서 여기서 이제 저하가 발행이 됐다. 내용들 그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1번 정답. 상평동문은 조선 후기의 인조 때 처음 발행이 돼서 숙종 때 전국으로 유통이 된 조선 후기화폐가 되겠고요. 자, 지계를 발급하여 토지 소유권을 공고히 하였다. 근대적 토지 소유 문건으로서의 지계라고 하는 거는 대한제국 때인 1901년부터 발행이 돼요. 1899년에 양전사업 그리고 1901년에 지계가 발급이 되는데 이건 대한제국이니까 한참 뒤의 이야기고 연분구등법과 전분육두법을 시행하여 조세제도를 개편하였다. 세종 때 저희거든요. 바칠 비옥도에 따라서 6개 등급으로 그 애가 풍년이냐 흉년이냐 풍흉의 정도에 따라 9개의 등급으로 구분하는 거 연분구등법, 전분육두법 세종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고려시대 군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북방의 양계 지역에는 주연군을 따로 설치하였다. 이거는 왜 저하가 밑에 나와 있니? 이게 저하랑 전혀 관련 없는 이 갑자기 잘못 들어가 있대 이거는. 자, 이건 패스하겠습니다. 어쨌건 자, 이 고려시대에는 지도가 나와 있어요 다. 그래서 위쪽에는 동계하고 북계라고 하는 두 개의 계가 양계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오도라고 해서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전라도, 경상도 5개의 도가 있는데 오도에는 주현군이 있고요. 그리고 양계에는 주지인군이 있습니다. 지인을 주둔하는. 여기는 주현군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되냐면 주진군이 돼야 돼. 그래서 정답은 1번 정답이 되겠고 물론 필기노트에 다 있습니다. 이군의 응양군과 용호군은 왕에 취유되었다.
자, 우리 책의 강점 중에 하나가 이런 디테일한 지엽적인 내용들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것도 있을 것만. 아까도 제가 한참 답변해 드렸는데, 제가 어제부터 답변해 드린 거. 신경도 안 써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자, 해동한국사였죠. 해동한국사 문 닫았습니다, 이제. 요번에 전편적으로 개편하면서 작년에 마지막 17판을 마지막으로 해동한국사는 문을 닫고, 올해는 이제 신영식 한국사라는 이름으로 아예, 내가 그랬잖아. 전체를 다 개편을 했다고, 전면 개편. 이건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는 전적으로 다 개편을 했다는 얘기예요. 해동한국사는 그 나름대로 굉장한 책이었죠. 아주 수험서가 17판이라고 하는 건 18년 동안 발행돼 나왔다는 거는, 여러분 여기 하면 여러분 나이하고 별 차이 안 날걸요? 처음 나온 게. 하여튼 18년 동안 나왔던 책, 이제 문을 닫았어요. 자, 근데 이 책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빠진 게 하나도 없는 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 다른 강사들이 여기에 진입을 하면서 그 책을 거의 다 뺏겼어요. 다. 알아요.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내가 만약에 이걸 문제 삼으면 문제 삼아 지겠지. 다 뺏겼으니까. 뺏긴 거 그대로 내가 모르겠어요. 내가 다 집필한 책인데.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제가 그 얘기하는, 그럴 생각 없으니까 그건 전혀 상관없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혀 괜찮아요. 근데 뭐가 이제 문제가 되냐면은, 그거를 뺏겼는데, 뺏기면 좋아. 그래 놓고 나서 나중에 얘기하는 게, 해동한국사는 지엽적이다. 그 지들은 뭐냐면 그 안에서 알짜들만 베꼈다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해동한국사는 지엽적인 내용이 너무 많이 담겨 있고 너무 두껍다. 그래, 받아들였어요. 좋아. 그래서 이번에 신영식 한국사는 1000페이지도 900페이지도 안 돼요. 완전 축약이 돼서 완전 얇게 나왔죠, 기본서가. 그래, 그럼 이제 한번 다시 뭐라고 욕하나 한번 보자. 그래서 그거를 축약을 해서 했어요. 공식 끝은 현대사까지 다 들어있는데 460페이지예요. 됐죠? 그거보다 더 좋은 아마 수험서나 기본서는 없을 거예요. 1년을 준비했어요. 물론 앞으로 또 뺏기겠지만, 해동한국사는 자랑스러운 게 하여튼 그게 남들이 뺏기는 책으로서 없는 내용이 없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 그게 그럼 지엽적이냐? 보세요. 우리 문제는 이렇게 지엽적이야. 자, 응양군 용어군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책도 되게 많아요. 자, 6이 나왔어. 밑에 간문이는 궁성과 성문 수비를 맡았다. 이거 수록돼 있지 않은 기본서 수록합니다. 이런 내용들. 그래놓고 강사들이 뭐라 그래? 속어법으로 풀래. 어차피 이게 정답이니까 속어법으로 풀면 되잖아. 그게 되냐? 지들은 강사들이니까 되지. 수험생이 어떻게 돼요, 그게? 한 번이라도 안 본 내용들은 나중에 가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냉정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한 번이라도 들어봤어. 그럼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래, 이건 들어본 내용이야. 물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지원나가면서 자기 기억을 한번 되새겨보면은 정답을 체크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죠. 그런데 응양군 용어군, 그 다음 6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좌우위, 신호위, 흥위, 금우위, 천우위, 간문위. 아마 이것까지 외우고 있는 학생들 없을 수 있어요. 외우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는데, 한 번이라도 들어봤으면 간문이, 그래, 이거 뭐라고 그랬어? 성문위를 지키는 사람들이야. 주로 어떤 사람? 나이 든 사람, 노병들, 이런 사람들, 직접 훈련 못 뛰는 사람들 성문위를 지키게 1000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궁성과 성문 수비를 맡았다.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들은 문제를 그냥 이거 맞는 얘기야 지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항상 그래요. 헷갈리죠. 간문이 이게 뭐지? 자, 응양군 용어군 뭐지? 항상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죠. 두 개 중에 헷갈리다가 여러분이 정답을 뭘 체크하건 희한하게도 틀리죠. 놀랍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전부 다 다른데 이게 현실이에요.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세 개를 다 아는 내용이고 하나가 모른다. 이러면 정답을 체크할 확률은 되게 높아져요. 하나를 몰라도. 그런데 두 개를 모르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정답을 체크할 확률이 내가 보기에는 뭐 50% 이하가 아니라 한 20, 30%로 떨어져요. 정답을 체크할 확률이. 희한하죠. 왜냐하면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내 생각은 어떻게 미궁으로 빠져들어요. 계속. 그러면 정상적으로는 그냥 체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갑자기 미궁으로 빠지면서 엄한 정답을 체크하는 경우들이 수두룩하게 발생을 합니다. 왜 우리가 운전 처음에 배우는 사람들, 운전 미숙자들이 베테랑은 상관이 없지만 운전하다가 뭐가 잠깐 잘못됐을 때 당황하면 어떻게 돼? 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죠. 막 갑자기 악셀을 밟아서 막 나가는 경우들이 있고. 시험장에서는 당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적어도 대강 이 정도만 하면 시험장 가서 내가 문제를 풀 수 있겠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거, 지금 OT 시간이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여러분이 만점을 받고 싶다면, 100점을 받고 싶다면 120%, 130%를 공부해라.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려요. 이거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몰라, 제가 못나고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80이 제 한계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진짜로 저 공부 되게 잘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근데 제가 왜 80이라고 했냐면, 저는 그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진짜 다른 100을 가진 애들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진짜 잠 안 자고 120, 130을 공부했어요. 제가.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왜? 내가 항상 부족하다고 난 80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남들보다 20이 부족하니까 그 20%는 더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해서 진짜 그때부터 제가 잠이 없거든요. 강사들이 다 신기해요. 새벽 2시에 잔다고 그랬잖아. 아침에 5시 50분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잠을 4시간을 잘 안 자지. 4시간에 매일 그래요. 안 믿을 거예요 아마. 근데 거의 그래요 제가. 그래서 약간 기면 증세가 있어요. 운전대 잡으면 약간 졸고 막 이러는 게 있는데 그거 어쩔 수 없는 거고 나이가 드니까.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계속. 왜? 잠을 줄이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제가. 그 20% 뭘로 채워? 다들 열심히 하는데. 나는 남들보다 24시간이면 20%, 그건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잠을 줄여갖고라도 요거라도 더 해야겠다. 근데 제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잠을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은 90을 가진 사람도 있고 100을 가진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저보다 뛰어난 사람도. 근데 저는 항상 그렇지 않았고 아마 근데 저와 비슷한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80을 가진 사람들이. 남들보다 선생님 저는 75인데요. 더 열심히 하셔야죠. 100을 목표로 준비하면 제가 80이 왜 나온 거냐면 100점을 목표로 준비하면 저는 항상 80점, 85점을 받더라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120점, 130점을 목표로 좀 과하다 정도로 준비를 하면 그러면 100점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좀 과하다. 실제로 많이 과하게 준비를 하니까 100점이 나오더라고요. 간당간당하게 해서 요 정도면 되겠지 하면 항상 저는 실수를 연발하더라고. 그러니까 대강대강하고 절대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시험장에 들어갈 생각을 버리세요. 지엽적이다라고 해서 해동항국사를 욕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들이 뭐냐면은 그 내용들 그냥 대강대강 봐야 되는데 왜 이런 내용까지 내가 봐야지? 라고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영식 한국사 시리즈 이제부터 나오는 이전에 있던 해동항국사 시리즈에도 그게 내용이 지엽적인 게 아니라 우리 시험이 지엽적입니다. 지금 보다시피 시험이 지엽적인데 이런 지엽적인 내용들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지엽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자체가 너무 무모하지 않아요? 한 번이라도 들어보고 들어가야지. 그것도 들어보지 않은 가운데 그냥 들어가서 여러분이 무슨 별에서 온 그대도 아니고 그 당시를 살아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건 말이 안 돼요 애초부터가. 그러니까 이 책 특히 필기노트 안에는 더더욱 그런데 지엽적인 내용들 커버됩니다. 그러나 그게 지엽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내 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엽적인 내용이 커버될 정도로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만 그럼 여러분들 중에는 그게 상대적이니까 이거는 지엽적이니까 버려도 돼 이건 아니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노노노노 전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화가 돼서 돌아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압축을 한 상태에서 20년 동안 강의를 했던 시영 선생님이 그것도 제가 아마 강사 중에 공부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우리 지도 교수님 얘기를 왜 했을까요? 공부 졸라 많이 했어요 저. 그런 사람이 20년 동안 강의했던 강의 전문가가 이걸 요약을 해서 이 책은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국사를 제일 잘하는 학생이 정리한 거예요. 제가 신영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정리한 거라고. 뭔지 알겠어요? 나보다 국사 잘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근데 미국에도 없을 걸 다 합쳐도 중국에도 없고 하여튼 제가 정말 이게 신영 학생의 입장 시영 선생님이 내가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그냥 수업을 듣는다 하고 그러고 제가 정리를 한 거야. 그걸 매년 업그레이드한 책이 지금의 이 책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학생들이 정리한 어떤 그런 찌끄러기 필기노트에 비해서는 훨씬 더 하여튼 내용적인 정확성이 뛰어날 거고 아마 조판이나 이런 데 오류는 몰라. 또 수업하다 보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책을 조판하는 과정에서 내용적인 면에 오류는 분명 얘기한 건데 단 하나도 없고요. 그 여기 적어도 정리가 돼 있는 내용들은 당연히 최고 수험 전문가, 공무원 시험 전문가인 시영 선생이 학생의 입장에서 공부하는 입장에서 정리한 거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봐두셔야겠죠. 제 말 아시겠어요? 여기에 빠질 만한 내용은 단 하나도 없다는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군이라고 하는 건 2군 6위 고려시대 중앙군인데 응양군 용호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응양군은 1000명, 용호군은 2000명. 여기 각각 상장군들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은 친위대가 되겠습니다. 왕의 친위대. 왕의 친위부대였다. 맞는 얘기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간문이라고 하는 건 성문위를 지키는 이런 걸 맡았다. 역시 맞는 얘기. 직업군인인 경군에게 군인전을 지급을 하고 그 역을 자손에게 세습을 시켰다. 직업군인인 경군, 중앙군을 얘기합니다. 서울경자. 이 사람들에게는 군인전. 아까 얘기한 누구예요? 좌우위, 신우위, 흥유위, 금호위, 천우위, 간문위, 6위. 응양군, 용호군 여기 나오는 2군. 이들에게는 별도의 군인전을 지급하고 이 군인직이 아버지의 사들로 세습이 되기 때문에 군인전도 아울러 세습이 됩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필기노트에다 나와 있어요. 요거는 우리 실장에 잘못 넣은 것 같고 전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뒤에 나오네 갑자기. 이렇게. 자, 2군, 응양군, 용호군. 지금 얘기한 대로. 6위는 요게 이제 3000명, 1000명, 2000명. 6위가 42,000명. 좌우위 신호에 흥유해 갖고 얘네가 32,000명이고 얘네가 7,000명. 그 다음에 얘네가 2,000명. 얘네가 이제 1000명. 얘네가 1000명. 이렇게 성문의 파수. 나이든 노병이 담당을 했다.
아주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만 이 시험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디테일한 내용까지가 이 책 안에 전부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됐죠? 여기 또 나오죠. 세습 직업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전이 지급됐는데 아버지의 사도로 세습이 되니까 군인전도 어떻게 당연히 여기 세습 가능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필기노트가 자, 한 가지 먼저 여러분이 오해할까봐 말씀드리면 이 문제를 보고 만든 게 아닙니다. 자, 먼저 말씀드리면 작년에서 올해는 필기노트 이 조판 개정과 전체 오류 보완 이런 것들 해갖고 새로 들어간 박스가 들어있을 뿐 큰 내용의 변화가 없어요. 원래 있는 내용이 적중한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그런 양아치 같은 짓 안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단 한 문제도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이거를 제가 입증해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이 문제에 대한 거 믿고 보셔도 돼요. 이 경찰 문제는 여러분 인사혁신처에 있는 문제풀을 가져다가 이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 보는 인사혁신처 그 문제풀이 그대로 변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봐두셔야 됩니다. 이것도 국가직에 나올 수 있는 문제죠. 기억과 니은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지리세의 편찬이 추진되어 신찬 팔도 지리지를 편찬하였다. 아마 요 명칭이 나와 있는 것도 글쎄 모르겠어요. 다른 기본서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우리 책엔 정확하게 제가 기술해 놨어요. 이게 뭐냐면 세종실록 지리지야. 변계량에게 명령을 내려갖고 세종이 지리서를 편찬하게 하는데 요게 신찬 팔도 지리지고요. 요게 세종이 죽은 다음에 세종실록 안에 배첩이 되거든. 그래서 뭐가 돼? 세종실록 지리지가 되는 건데요. 나중에 자 조선전기를 대표하는 동국지도를 완성을 하였다. 동국지도는 조선 전기의 정척과 양성지의 동국지도가 있고 조선 후기 영조 때 1750년에 간행이 된 정상기의 동국지도가 있습니다. 이건 조선 전기니까 세조 때 나온 정척 양성지의 동국지도. 그럼 이 문제는 뭐예요? 세종과 세조 사이의 사실을 골라라. 이런 얘기 되겠죠. 적절한 것은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동국 통감을 간행을 하였다. 이건 1485년에 성종 때 간행된 동국통감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고려의 역사를 자주적 입장에서 정리한 고려사 저료를 편찬하였다. 세종의 명에 따라 고려사가 편찬되기 시작을 합니다. 고려사가. 근데 그러니까 정인지 김종서에 의해서. 근데 고려사가 언제 완성이 되냐면 문종 원년에 완성이 돼요. 근데 고려사가 완성이 되고 나니까 이게 뭐 기전체라고 그래갖고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세가, 열전, 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야. 너무 이게 그러니까 분류산 거지. 이게 어려워. 그 문종이야 다시 간행을 해 그래갖고 시대별로 간행을 해. 그래서 문종 2년에 간행이 된 게 고려사 저료가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고려사 저료는 세종 다음에 문종 단종 이렇게 가니까 그 다음에 해설되는 그 다음 맞는 얘기 되겠죠. 옳지 않은 거니까 일단 1번 정답이 되겠고 요거 맞는 얘기. 역대의 전쟁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동국병감을 편찬을 하였다. 자, 요거는 여러분 동국병감은 김종서를 중심으로 해갖고 편찬이 된 거, 이걸 얘기하는 건데, 요런 것들도, 문종 때, 그러니까, 요런 것들도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내용들이. 자, 우리 풍토에 알맞은 약재와 치료 방법을 개발하여 정리한 향약 집성방을 편찬을 하였다. 요것도 세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역시 다 들어있어요. 1433년 세종 때. 그러니까 요 중간에 다 내용은 전부 다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안 들어가는 게 하나가 뭐예요, 요거 하나가 들어가겠죠. 이거는 성종 때가 되니까. 정답은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렇게 해서 내용들을 정리해 보죠. 요거는 뭐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임꺽정에 난 요거에 관한 문제인데 명종 때 즉위 사실을 보는 걸로 요것도 문정왕후가 명종 때 수렴청정을 하면서 불교를 옹호해서 봉은사를 비롯한 여기 절의 주지로 보우라는 승려를 주지로 드리고 가는 거 이런 것들이 나중에 뒤에 나와 있는데요. 문제가 좀 많이 실려 있어서 좀 패스를 좀 하겠습니다. 요것도 내용이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있어요. 명종 때의 사실, 임꺽정의 난, 1559년에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또 밑에 명종 칸에 가면 문정왕후의 지원, 보호를 중용을 했다, 승과의 부활, 이런 내용도 같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패스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여튼 문제를 너무 많이 보면 또 나중에 뒤에 가서 수업 시간에 할 게 없으니까 확실한 건 뭐예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던 저런 필기노트 안에 내용들은 다 들어 있습니다. 다만 사료에 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강좌들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또 보완을 여러분이 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용담유사에 대한 거 이런 것들도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자, 요거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뭘 원하든 우리 시리즈는 다 여러분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시정식 한국사 기본서가 이렇게 있고요. 요 필기노트가 있습니다. 요걸 보통 같이 보는 학생들이 되게 많고요. 사실은 수업을 들으면서 요 중간에 딱 들어가 있는 요거의 산만함이라는 표현이 적당한가? 방대함. 그래, 방대함이 낫겠다. 그것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번에 아주 이게
페이지가 많이 줄어서 작년에가 1300페이지 정도였는데 올해 한 400페이지 정도가 줄었습니다. 확 줄였어요. 전체를. 줄이는 게 더 어려운 거 아시죠? 다 줄였어요. 몇 개월에 걸쳐 갖고 하여튼 이게. 그리고 이게 시형식 한국사. 그래도 방대하죠. 이 책과 이 책의 차이점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차이점 얘기할게요. 요거는 교과서, 이거는 수험서, 참고서. 어떤 차이일까? 요거는 서술식으로 돼 있고 교과서처럼 서술식으로. 그러니까 독학을 하는 학생들한테 제가 권장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 책이에요. 왜? 혼자서 공부할 수 있거든. 내용이 서술식으로 돼 있으니까 난독증만 없으면 쭉쭉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에서도 읽을 수 있게. 그리고 이번에는 저 책이 파격적으로 바뀐 게 하나 있어요. 한문을 다 제외했고요. 전체를. 한문을 어려운 그럼 한자 말고 한자는 당연히 제외했고 한문 있잖아. 어려운 한문. 원문에 들어있는 거. 전부 한글로 쉬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다 구격을 했습니다. 전체 내용을. 그래서 이번엔 정말로 하여튼 여러분이 읽기 좋게 이렇게 내놨고요. 눈높이에 맞춰서. 그래도 방대해. 자, 이거는 아주 간략하고 압축이 돼 있어. 너무 좋아. 근데 사료도 없고 또 하나는 중간중간에 구멍이 날 수 있죠. 내용 구멍은 안 나. 참고로. 사료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공부함에 있어서 빠뜨릴 수가 있단 말이야. 이 두 가지 어떤 단점을 보완한 게 공식 끝. 이번에 공무원 한국사에 그래서 공식 끝이 공무원 한국사의 시작과 끝 요거예요. 저게. 저 한 권은 1년 동안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책들을 절대로 어떤 뭐 우리 그 연구원 선생님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안 맡겨요. 제가 모든 책들을 제가 다 작업합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그 작업을 다 해서 1년 동안에 거의 그 수업도 많은데 제가 프로젝트로 진행을 한 게 공식 끝 프로젝트였어요. 혼자. 이게 공무원 한국사 수험서에 최적화된 수험서를 만들어내자 해서 1년 동안 제 시간을 다 들여갖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자마자 반응이 좋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근데 하여튼 요 두 가지의 끝단 이걸 보완한 책이 요 공식 끝. 내용은 다 있고요. 사료도 다 들어있고 다만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내용이. 자, 완전 사료 정복 문제를 포함한 500문제를 포함한 사료에 대한 연습을 위한 이건 작년 책이고요. 올해 8월 달에 신간 출간이 됩니다. 요 세 가지는 신간으로 전체 다 나와 있고요. 작년에 기출 정해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2200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7급, 9급이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올해는 7급이 한능검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2700문제가 수록이 됩니다. 왜? 7급에 있는 문제들 내용들 중에서 이거는 9급 학생들도 봐야 될 문제들을 전부 다 다시 합본이 되는 거죠. 들어오면서 2700문제가 탑재가 된 기출 총정리라는 이름으로 해서 출간돼 나올 거예요. 이게 좀 더 사이즈는 볼륨감은 있겠지만 아시죠? 기출 문제는 많이 볼수록 좋은 거. 이거는 학생들 입장에서 너무 두껍다고 지랄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지랄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지랄하지 마세요 하니까 욕한 것 같다. 그게 아니라 지랄하지 마시라고 저한테 그러는데 야 너무 두꺼우면 어떻게 하면 돼? 그중에 일부만 풀면 되죠. 다 풀지 않으면 될 거 아니야. 홀수만 풀든 짝수만 풀든 그러세요. 그래서 9월 10월에는 기출총정리 홀수편이 개강을 하고요. 11월 12월에는 짝수편이 개강을 합니다. 여러분의 부담을 늘리는 거 아니야. 줄이려고 하는 거 아시죠? 2700문제를 다 풀려면 주 4회 정도 수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시간은 나요. 할 수 있는데 주 4회를 누가 기출에만 파고 있어. 다른 과목 안 할 거야?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문제는 많이 수록해 놓고 다만 그 문제를 푸는 학생, 어떤 학생은 또 다 봐야 되는 학생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위해서 나눈 거예요. 야, 그래도 한 회에 2700문제면은 거의 뭐예요? 1300문제, 350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주 2회 갖고 여러분 1350문제를 두 달에 풀면 엄청나게 많이 푸는 거예요. 일반 문제집보다 훨씬 더. 그거를 9월, 10월, 그리고 11월, 12월에 실강으로 진행을 할 건데 홀수 짝수. 여러분 다 들을 필요 없고요. 다시 한 말씀 드리지만 거기서 홀수편 그냥 문제 푸시고 짝수는 복습으로 문제 푸시는 거.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어쨌건 프리패스 우리 듣고 있는 학생들은 인강으로 전부 다 제공이 되니까 짝홀수가 다 들어갈 겁니다. 그럼 취사 선택하시면 되고요. 홀수편, 짝수편을 두 개를 실강을 개강하는 건 9월, 10월에 혹시 못 듣는 학생들과 또 하나는 수험 공부를 늦게 시작해서 11, 12월에 기출을 정리하는 학생들 위해서 역시 학생 입장에서 11월, 12월에 개강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마 기출은 9월, 10월에 거의 다 들을 것 같은데 11, 12는 또 개강을 하면 아마 휑하게 개강을 할 것 같지만 그래도 학생들 입장에서 좀 맞춰드리는 입장에서 짝수편도 개강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여튼 맞출 거고요. 어쨌건 기출 총정리 2700문제로 올해 완전히 다시 또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올 겁니다. 전체 문제로. 자, 실전 동영모의고사 전에 이 청기누설 이것도 올해 그냥 단원별 문제집으로 바뀔 거예요. 이거 개나 소나 다 쓰더라고. 이제 이 이름을 제가 지은 이름인데 다 써요. 다. 심지어 기출 정해도 다 쓰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정성스러운 해설을 다 해갖고 제가 한 10년 전에 지은 이름인데 그 이선재 기출실록 있죠? 제가 지어준 거예요. 그 이름. 제가 기출실록을 할까 기출 정해를 할까 고민하다가 정해를 정하니까 야 그럼 기출실록 놔줘. 이래갖고 그 기출실록 간 거예요. 농담 아니에요. 진짜로.
장명소도 아니고 무슨 내가 이름 지어준 거 그냥 갖다가 막 쓰고 오히려 기출실록이 더 국사 같지 않아요? 그렇게 나온 거야. 이선재 그 서울시 자료집 SOS라는 게 있어요. 그거 제가 지어준 거예요. 서울 오피스 서비스. 근데 이선재는 그게 서울시래요. 아, 나 진짜 돌아버리겠어요. SOS가 서울시가 아니라 서울 오피스 서비스 약자 SOS. 서울시 자료집. 제 책이에요, 원래 그거. 그 처음 만든 거 이름 다 뺏어가요. 하여튼 이것저것 해서 이거 괜찮다 그러면서 나 갖다 쓸게.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올해는 그래서 기출 총정리 그리고 청기누설이 아니라 그냥 단원별 문제집 그리고 요것도 이건 그냥 실전 동형 모의고사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요 문제집 요건 이제 12월 말이나 돼서 볼 수 있겠죠. 1월 달에 개강하는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까지를 잘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잘 따라오면은 제가 보기 1월 달에 이것만 정상적으로 안 차게 되면 여러분 내년에 한국사 만점 무조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건 제가 약속을 드릴 수 있어요. 만점을 받게 해드리는 거는 뭐 제 역할이고 또 여러분들의 노력이 합쳐져야 되는 건데 적어도 우리 교재나 이런 책 때문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 뭘 원하든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가 되거나 또는 교재가 뭐 약하거나 문제가 있어서 뭐 질이 안 좋거나 이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불상사가 일어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는 거 제가 분명히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시리즈들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완사정 그리고 빈칸 노트 자 네이버에서 신용시간 국사 치고 여러분 회원가입 절차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시면 되고 다만 제가 원칙을 이번 주말에 좀 정할 텐데 하도 뭐 그 들어와서 그 탐색전 하는 이런 놈들도 있고 이래갖고 좀 약간 좀 불쾌하긴 해요. 이상한 거 들어와서 하는. 근데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원칙만 잘 지키면 그런 일은 없어요. 하지만 이 카페는 포털 사이트가 아닙니다. 제 카페입니다. 아시겠죠? 제 카페. 제 가게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저희 학생들 자료 제공해주고 하는 카페.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사실 불순한 행동 이런 거는 이유 없이 강퇴, 이유 없이 제가 글을 삭제하고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갖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 왜 여기 가서 언론의 자유 어쩌고저쩌고 또 이상한 소리 하는데 언론의 자유는 어디? 포털 사이트나 청와대 청원 게시판 이런 데 가서 언론의 자유 하는 거고요. 남의 집에 와서 언론의 자유 얘기하면 안 되죠. 밤에 남의 집에 가서 막 고성방가하고 거기 가갖고 막 횡패 부리고 이러면 어떻게 쫓겨나죠? 마찬가지예요. 저희 카페는 딴 게 아니라 그냥 쫓아내요. 경찰을 부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쫓아내요. 경찰을 부르는 경우는 와서 이제 허위사실 유포하고 음란물 배부하고 막 이런 경우에는 제가 경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건 중요한 거는 거기에 정상적인 수험생으로서의 자세 이런 것만 유지하시면은 아주 안전하고 즐겁고 또 알찬 수험생활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동반자가 되드릴 거니까 하여튼 여기 카페에 가입하시고 필요한 정보는 저기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카페 운영 원칙을 제가 바꿨다고 그랬죠. 이번부터는 토요일까지 해서 실시간으로 학생들 질문이나 이런 거 응대해드리고 할 거니까 여러분들 카페 잘 이용하시면 좋아요. 카페에는 저녁 7시에 매일 3문제씩이 올라갑니다. 우공이산이라고 그래갖고 우공이산은 우매한 사공이 산으로 옮긴다는 의미로 굳이 비슷한 의미를 따지면 마부작침이랑 비슷하죠. 도끼를 갈아서 그 바늘을 만든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굳이 얘기하면은 열심히 하면 우리 뭐 여러분들 표현대로 하면 이제 국사 지진아, 국사 쓰레기 뭐 이런 사람들도 언젠가는 국사 전문가가 다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쓰레기란 얘기가 아니고요. 다시 한번 그럴 수도 있죠. 자기 인정하면 어때요? 자기 나 국사 너무 못한다.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언젠가는 이제 뭐예요? 고수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생각해봐라. 매일 3문제씩 일요일까지 올라가요. 그러면은 한 주에 뭐야? 21문제. 그러면 한 달이면은 80문제. 두 달이면 160문제. 웬만한 모의고사 한 권이에요. 두 달이면. 두 달이 끝날 때. 그렇게 6개월을 돌린다고 쳐봐요. 남들이 못 푸는 모의고사 거의 대여섯 권 정도의 분량을 하루하루 3문제씩 여러분은 섭렵하게 되는 거야. 하루에 20문제를 풀면 기억나는 게 몇 문제 안 날지 모르겠지만 3문제씩 문제를 풀면 어떻게 돼요? 다 기억나죠. 그런 거는 훨씬 더 학습 효과가 좋고 모바일이나 이런 걸로 정답을 체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밥 먹으면서도 아니면 버스나 이런 데서도 뭐 답안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답안 3문제를 다 맞춘 학생들한테는 추첨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스타벅스 기프트콘을 제가 7년 전부터 드리고 있어요. 사비를 털어서 먼저 말씀드리면 사비입니다. 다 그거 누가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몇 년 전에는 좀 난처했던 게 선생님 스타벅스가 노량진에 없었어요. 하나도. 스타벅스도 없는데 기프티콘을 주면 어떡합니까 하는데 어떻게 그럼. 그때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노량진에 스타벅스가 2개나 생겨갖고 이제는 그걸 주니까 별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제도 풀고 선생님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계속해서 응시했는데 못 봤는데요.
그냥 운이 없는 거예요, 운이. 없는 거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준다 그러고 뭐 뻥치고 안 주고 제가 무슨 뭐 양아치 사기꾼도 아니고요. 매주 그 추첨 통해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자유 게시판에 올라와요. 아, 드디어 당첨됐다 올라오는데, 당첨되면 너무 기분 좋잖아요. 문제도 풀고 다 맞추고 또 실력이 올라갔던 거죠. 그리고 또 당첨도 되고. 하여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잘 그 활용을 하시면은 하여튼 카페에 잘 활용하시면 참 좋습니다. 여러 가지. 언제라도 여러분이 뭐 인터넷 네이버 이런 것도 아니고 질문하면 답변이 날라올 수 있다. 편하게 하세요. 어떤 질문이건 무슨 이상한 질문은 안 되고 하여튼 그 학습과 관련된 어떤 질문, 강좌 관련된 어떤 질문 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어떤 이야기 전혀 상관없으니까 카페 운영 원칙을 바꿨다니까요. 올리세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내지는 사회적인 통속적인 어떤 법 질서에 반하거나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거, 또 여혐, 남혐, 또 정치적 발언 이런 것만 아니면은 그래도 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 말씀 아시겠죠? 그것만 좀 잘 지켜주시면 돼요. 자, OT 이렇게 해서 하여튼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화장실 갔다 올 사람들 갔다 오시고 잠시 쉬었다가 자, 우리 본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갑니다.